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손성대 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 토요일 한국당 광화문 광장 집회 방송들 잘 보셨습니까? 집회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진행됐던 그 한국당 집회가 저번 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30 청년층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 진영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토사구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 청년층들은 이런 현실을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촛불에 쏟고 문재인 정권에 쏟고 좌파에 쏟았다는 사실, 지금부터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힘이었던 2030 청년층들이 지금 조국 사태에 직면하면서 이 정권으로부터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제는 자신의 세력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이른깨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YTN 변상욱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리 의혹 규명과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 장애 집회에서 한 청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 후보자 딸 같은 호사를 못 누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 숫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숫골이 뭡니까? 수국 꼴통 아니겠습니까? 이 트위터의 내용에는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네. 그렇게도 하겠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쩌나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변상욱 앵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빚자 해당 게시글을 지우고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변 앵커는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숫골 등 경솔한 표현을 아프게 반성하고 제 글로 마음을 다친 당사자 및 관련된 분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언론만 썩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 말을 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14회 송근호 언론인상과 한국민주언론상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때 언론밥을 먹었던 제 입장에서 진짜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거 어차피 조사하는 길에 이 언론상 이거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 아닌지 이것도 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공적이 있다고. 상이야 뭐 니도 받고 나도 받고 하는 거니까 뭐 따질 필요도 없겠죠. 따지고 보면 사실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 변 앵커만 조국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자단 등과 활동해온 지승용 신부가 지난 23일 서울대 고려대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시류에 편승해서 나불거리지 말라면서 사람 사는 세상 과정이 공정한 세상을 위한 개혁의 최선은 조국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2030 세대 정의구현 전국 사자단과 함께 활동해온 지성용 신부 잘 기억하세요. 조국을 지켜 올리려고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이 개최한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이 학생들까지 갉아내리는 이 눈물겨운 광경을 보고 과연 우리 2030 세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참 대단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청와대 본관에 걸렸던 촛불 집회 그림을 그린 이목상 화가, 이 사람은 또 왜 이런답니까? 지금은 수구 기득권과 진보 개혁 세력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구. 임시는 그냥 그 그림만 그리면 되지 무슨 촛불 집회 그림값 한다고 이런 논리를 펴는지. 그러니까 그림도 한쪽으로만 색칠을 하잖아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 이 사람도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난데없는 이명박 박근혜를 들먹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부정부패에 비하면 조적지혈도 못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회수 씨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이나 정치꾼들이 쏟아내는 많은 소문들과 의혹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보지 않은 채로 짱돌부터 던지는 건 아닌가라고 적었으며 최근 조국 후보자의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런 것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어느 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적지혈도 못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며 갑자기 공자님을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한생했느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회수씨 아주 멋있었구만. 조만간 내 사랑 조국이라는 이런 글을 하나 써서 베스트셀러 하나 만들지. 기대됩니다. 기대돼. 에?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 온갖 엉터리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건 벌써 잊었습니까? 이 양반도 참 이거 참 이해 못하는. 아이고 참 내 입이 더러질까봐 그냥 참읍시다. 그런데 소설 가면 한 분이 더 떠오르시죠. 바로 소설가 공지영씨도 연일 트위터 글을 올리면서 역시나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났었습니다. 공씨는 지난 21일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잘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라며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일축시켰습니다. 이어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으련만. 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이제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럴듯한 카더라 통신의 평소 존경하는 내 패친들조차 동요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쏘갔다는 반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23일 트위터에서는 이인영 조국 청문회 날짜 안 잡히면 국민청문회 검토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한 후에 야당들은 국제기다리니 한국 국민들끼리 청문회 대찬성이라고 썼습니다. 하여간 이회수나 공지영 이 소설가들은 대단합니다. 혹시 나중에 청문회관 검찰 조사에서간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 그때도 이런 글들을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공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다. 사실 저는 이렇게 조국을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2016년 정유라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해서 한 발언을 찾아보고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런 두둔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못순댄다면 그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받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아마도 2030 청년층 세대들이 가장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고대와 서울대 조국 후보자의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대에서도 집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부정 의혹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어 개인 자격으로 주최한 조 후보자 사퇴 요구 촛불 집회를 이어받아 내일
저녁에 2차 집회를 직접 주관하기로 하였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2030 세대들은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세대로 꼽히는 386이 우리의 입시, 취업, 결혼, 주택 마련 기회를 다 막아놓고 이젠 상식과 보편 가치에 입각한 비판마저 적폐로 본다고 반박하는 글들 쫙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은 386 세대 특유의 이중성, 진영 논리, 윗선이 분노스럽다고 하면서 강력한 비판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2030 청년 세대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조국 후보자의 짜면 짜는 대로 나오는 엑기스 같은 의혹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그럴듯하게 만든 이 공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문재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가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맞는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갖가지 이슈를 만들어서 조국 국민을 통과해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는 논리로 청년들을 향하여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끝까지 주입시켜 진보는 언제나 옳다는 논리로 조국을 감싸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가 해명이라고 하는 행태입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발설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언론사 출신인 윤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의혹이 자꾸 커지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과 질문에 청와대는 오로지 청문회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못순되는 것이 윤 수석이 지난 3월 조동호 가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호화유학 허위 학회 출장 의혹 등으로 낙마했을 때는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면서요.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언론의 취재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 과정으로 본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던 윤 수석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이 부풀려 보도를 하고 있다는 자세를 취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치권에서조차 사람에 따라 청와대 입장도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이나 이런 비판을 왜 하겠습니까? 바로 본인들이 한 얘기를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자기 멋대로 그 시기에 맞췄으면 얘기를 하는 이런 오류, 이게 뭡니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고 본인의 신념이 없다는 거요. 사상도 지멋대로 왔다 갔다, 이념도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필요에 따라서 출세만 바라보고 가려는 단 이런 느낌을 주는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의 조 후보자가 자신의 은행에 대해서 모순이 드러났으면 그를 후보자로 낸 청와대에서는 자신들의 모순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말한 대로만 가는 것인지 그 능력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큰마음 먹고 문재인 정권과 조국의 손가락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 합니다. 바람 다 빠졌다는 얘기요. 이러니 내로남불을 응용한 신조어 조로남불이 나오고 조로타블라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는 조국의 도덕적 해이라는 조로를 해저드란 말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에 적은 과거의 조국이라는 조적조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은행을 하여 모순이 드러나는 자들도 있지만 침묵으로 자신이 모순되지 않는 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탄핵 전국 촛불 집회에서 가장 많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김제동이 아닙니까? 김제동은 과거 촛불 집회에서 최순실 정유라의 입시 부정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의 의지를 꺾고 부모의 열패감을 안겼다면서 헌법 제34조 위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대학생들이 나서서 집회를 개최하는 이 시점에 김제동이 말하는 헌법을 조국은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안 했군요. 자신이 입을 닫고 있으면 자신의 과거의 은행으로 인하여 모순되지 않는 은행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이쯤 되니까 도대체 조국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청와대에서 민주당에서 각계 좌파들 인사들까지 나서서 너나 할 것 없이 두둔을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화를 넘어서 세상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자고 하는데 이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탄핵 전국 초기부터 젊은 세대들은 촛불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수천 번을 호소한 이유가 바로 이건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때마다 젊은 청년들이 저를 수국골통점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제 와서 좌파들의 그 본색을 보니 어떻습니까? 스스로 쪽팔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합리적 진보가 없습니다. 전부 민주 파리대로 다 변했고 그것이 마침 민주화의 하신이냐 훈장이냐 이렇게 갑질을 해대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국 문제 하나로 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안팎의 위기를 헤쳐가야 할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분열은 국가적 낭비일 뿐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물러나지 못할 망정 청와대에서까지 조 후보자를 두둔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만 적당히 떼면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꽤나 날렸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판국이 되면 어떡하든지 국민들을 교합시키고 국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채찍질을 가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편성해서 편을 더 갈라 제키는 이런 꼴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검찰 개혁에 부담이 될 것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짐이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검찰이 어제 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함이 정도를 넘었다는 반증이고 2030 세대들은 속았구나 속았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모순의 대한민국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조국을 감싸든 감싸지 않든 지금의 조국 사태는 그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씹어댔던 최순실 정유라 사건과 다를 바 없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비판은 우파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파 욕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파는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비판하고 심하면 싸우기까지 하는 말입니다. 제19 감싸기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지를 한다면 더 따끔하게 말할 때 지금의 조국 국민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꾸 이렇게 긍덩이를 간절패 주니까 팔짝팔짝 뛰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리고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언론의 보도 형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과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과거에 내뱉은 이런 사람들의 은행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가장 많이 열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은행을 믿었고 열광했던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2030 세대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철없는 2030 세대들은 순수했지만 그들은 달콤한 이 위정자들의 위선에 쏘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눌러대는 리모컨대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을 노래 불렀지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뒤통수 맞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분노를 386 주사파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과거 제가 촛불을 들었던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은행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그 촛불을 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촛불을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촛불마에게 취했어요. 휘청거리다가 오늘날 드디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촛불을 들었던 자신들의 뒤통수를 얻어 터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간이 더 빨리 와서 촛불 들었던 2030 세대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국민들이 이제 점차 알아가고 있으니 뭐 조만간 무슨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 속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조국 사태에서 정확히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여야 합의로 인해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서 이미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조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서 그렇게 원하는 자신이 말하는 의혹에 대한 소명 한마디라도 모른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면 이건 자기 무덤을 스스로 더 깊게 파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범죄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런 혐의자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한다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 이것도 오사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누가 검찰개혁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검사들조차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둘러서도 안 되는 사안이 바로 법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위해서도 조국 후보자는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밖에는 달리 생각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자세라면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든 이것만 해도 깨끗이 물러서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론이 지금 50%를 넘어서 60%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고
그와 빗대서 조국을 감싸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조국을 두둔하는 사람들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이 가장 원하는 공정, 평등, 정의일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내뱉었던 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조국 때문에 조국을 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의 조국이 버티면 국민의 조국은 통곡합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